여러분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작은 달걀 하나를 올바르게 섭취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인삼보다 더 귀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6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먹게 되면 순식간에 신장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고 달걀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검사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올라가나요? 요즘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달걀을 조리하고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과도하게 부담 지우는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혈당과 노년 건강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무심코 반복하는 신장을 해치는 달걀 섭취 6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4번째 실수는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지금 당장 고치실 것을 권합니다. 한번 손상된 신사실 달걀은 하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작은 식재료에는 알부민이라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영양 공급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장은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용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혈당, 고지혈증, 초기 신장 기능, 저와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했던 신장의 역과망이 이제는 낡은 채처럼 구멍이 생기고 성능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달걀을 부적절하게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 폐기물이 넘쳐나고 약해진 신장이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구체가 손상되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이 쇠약해지며 기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결코 달걀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걀을 현명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주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여 건강을 지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섭취 방식이 신장을 해칠 수 있는지 첫 번째 잘못된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식으로 여겨졌던 한 가지 방법이 사실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날달걀이나 덜 익힌 반숙 달걀을 먹는 습관입니다. 과거에는 달걀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 생으로 마시면 목소리가 맑아지고 기력이 좋아진다는 비법으로 여기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닭을 직접 키우고 환경도 깨끗하며 몸도 튼튼했으니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고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는 건강을 걸기 도박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첫째는 위생 문제입니다. 달걀 껍질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는데 생으로 먹거나 덜 익히면 이 균이 장으로 쉽게 침투합니다. 젊은 사람은 설사로 끝날 수 있지만 고혈당, 고령 당뇨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 균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이나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흡수 문제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생달걀 흰재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어 비오틴, 비타민 B7을 결합해 흡수를 막습니다. 그 결과 탈모, 피부 건조, 근육통이 생기고 당뇨로 약해진 신경계에 추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달걀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물이 끓은 후 최소 5배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흰자는 완전히 굳고 노른자는 살짝 말랑한 반숙 상태가 되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흰자가 흐물거리는 코 같은 반숙은 절대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항상 익혀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너무 과도하게 익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두 번째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계란 프라이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은 촉촉한 계란 프라이. 보기만 해도 입맛이 돋죠. 하지만 고혈당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한 접시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 자체는 우수한 단백질원이지만 고온 기름에 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150,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단백질과 기름이 반응하며 혈관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며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더욱이 기름을 재사용하거나 동물성 기름을 쓰면 포화지방이 늘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막습니다. 삶은 달걀은 약 70kcal인데 비해 기름에 지진 달걀은 150kcal을 훌쩍 넘습니다. 이 추가 칼로리와 지방 부담은 간과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고 프라이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좋은 코팅팬을 사용하고 올리브유를 스프레이처럼 아주 조금만 뿌리세요. 둘째, 물을 활용하세요. 팬에 물 한두 스푼 넣고 달걀을 깨트린 후 뚜껑을 덮으면 수증기로 부드럽게 이거 오믈렛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기름 없이도 맛있고 건강에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삭한 계란 프라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내일부터는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신장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입니다. 버리기 아깝고 먹기 불안한 오랜 논란거리죠. 예전에는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 심장병이 온다고 걱정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 없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오래된 당뇨 환자에게 노른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른자 하나에 콜레스테롤 약 200ml 들어 하루 권장량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 포스포러스 함량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남은 인을 배출하지만 기능이 저하되면 혈중에 쌓여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게 하고 가려움증, 피부 건조를 일으킵니다. 이는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 적정량은요? 혈당만 약간 높고 신장은 정상이라면 하루 한 알 전체를 드셔도 됩니다. 다만 그날 고기나 생선은 줄이세요. 고지혈증이 있거나 신장 기능, 저하 3단계 이상이라면 노른자는 일주일에 2~4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흰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하루 2개 정도 흰자는 괜찮으며 알부민이 풍부하고 인 함량이 낮아 사구체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른자 버리기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후반부에서 흰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통해 더 실감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경북 구미에 사시는 68세 박홍식 어르신 사례입니다. 당뇨 10년 차로 제 진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분인데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보며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크레아티닌이 올라가고 신장 3단계라 하나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아침은 고구마나 잡곡밥, 반찬도 싱겁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반찬이었습니다. 집에서 일주일 내내 계란 넣은 갈색 장조림을 꺼내 먹어요. 그 푹 졸인 달걀이 쫄깃하고 맛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장조림은 염분이 높고 반복 가열로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가 어렵습니다. 짠 국물에 절인 방식이 신장에 다중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날로 장조림을 끊고 대신 삶은 달걀에 저염 간장이나 레몬즙을 살짝 찍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을 살린 것입니다. 이 사례는 네 번째 실수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음식 자체보다 잘못된 조합이 더 무섭다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달걀과 두유 또는 진한 차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와 두유 한 잔 또는 국에 달걀 풀고 녹차로 마무리하는 식사. 건강하고 절제된 전통 식단처럼 보이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내부 장기들을 충돌시키는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달걀과 두유입니다. 두유에는 트립신 억제물이 있어 달걀 흰자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불량, 복부 팽만, 가스가 차고 미흡수된 단백질 찌꺼기가 신장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달걀과 진한 차입니다. 녹차, 홍차 등의 많은 탄닌산이 달걀 단백질과 결합해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 소화와 배변을 어렵게 합니다. 장기적으로 결석 위험도 있습니다. 대안은 간격두기입니다. 달걀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묽은 보리차로 하세요. 두유나 진한 차는 1~2시간 후에 드세요. 소화가 진행된 후라 영양 충돌이 줄어듭니다. 질병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이면 몸을 해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이라 더 위험합니다. 바로 삶은 달걀이나 조리한 달걀을 냉장 보관 후 다음 날이나 며칠 뒤 재가열해 먹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검소하시고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삶아 냉장 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드거나 장조림으로 만들어 매일 드시는 경우가 많죠. 앞서 박홍식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권합니다. 익힌 달걀은 그날 모두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해 세균 번식에도 최적입니다. 껍질 깐 상태로 보관하면 세균 침투 위험이 있고 냉장고 내 교차 오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가열하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가 더 어려워지고 독성 질소 화합물이 생겨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남은 달걀은 건강한 가족에게 나눠주세요. 스스로 신경 써야 한다면 그때그때 삶아서 드세요. 5음 7분 투자로 완성됩니다. 번거롭지만 신장을 몇 년 더 지켜줄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신장 건강의 최대 복병입니다. 바로 달걀을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삶은 달걀에 소금이나 간장을 듬뿍 찍거나 장조림, 절인 달걀, 트러플 소금 요리를 즐기신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절인 달걀 하나에 나트륨이 수천 mg이 들어 일반 삶은 달걀보다 훨씬 짭니다. 가장 흔한 것은 삶은 달걀에 소금, 간장 액젓을 곁들이거나 프라이에 간장을 많이 붓는 경우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적입니다. 나트륨 과다로 수분이 정체되고 혈액량이 늘어 혈압이 상승합니다. 반복되면 사구체가 손상되어 투석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대안은 입맛을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은 그대로 먹어도 고소하고 단맛이 납니다. 꼭 간이 필요하면 희석한 천연 간장에 레몬즙, 마늘, 고춧가루를 더하거나 후추, 파, 미나리 등 허브로 풍미를 내세요. 고염 가공 달걀 요리는 멀리하고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세요. 이 작은 노력으로 신장과 혈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보호하면서 달걀 영양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핵심 황금 규칙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 부탁드려요. 첫째, 조리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삶기나 찌기입니다. 끓는 물에 6~8분 삶으면 완벽합니다.
버섯과 함께 찜도 훌륭합니다. 프라이 장조림, 조림은 줄이세요. 둘째, 곁들이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배추, 오이 등 채소와 함께 하세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채소 샐러드의 삶은 달걀 하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고 늦은 저녁은 피하세요. 셋째, 주의 대상입니다. 신부전 C5단계 투석전, 통풍 발작 중, 고열 시에는 섭취를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보신 분들께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첫째, 반드시 익혀 드세요. 날달걀, 흐물 반숙, 전날 남은 달걀은 피하세요. 둘째, 노른자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약하거나 고지혈증 있으면 주 2개 이하, 흰자는 자유롭게. 셋째, 두유 진한 차짜게 먹는 조합은 피하고 염분을 줄이세요. 기억 안 나시면 공유 버튼으로 가족 단톡방에 저장해 두세요. 건강은 소중하지만 건강 지식은 더 값집니다. 작은 달걀 하나를 바르게 먹는 습관으로 신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6가지 실수 중 가장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달걀 섭취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달걀 먹고 난 뒤 마시는 음료도 신장에 중요합니다. 내일은 크레아티닌을 낮추는 천연 해독 음료 5가지를 소개합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마음 편안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